네, 오늘 선생님들과 100분 동안 연수를 진행하게 될 저는 서울 금화초등학교 교사 이윤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연수를 맡게 된 까닭은요, 저는 2020년부터 지금 벌써 올해로 3년째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교사 지원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고 학생들과 같이 적용을 한 사례들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하면은 아마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또 연수 수강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내용들이 떠오르실지 제가 궁금한데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말이 조금 더 길죠. 간단하게 온라인 교과서라고 오늘은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캐리스 홈페이지에서 이제 에듀네 티클리오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정의인데요. 온라인 교과서가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예를 들어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이미 활용하고 계시는 동영상, 이북, PDF 등을 활용해서 제작한 교육 자료 중 교육과정 정합성을 충족시키는 넓은 의미의 교수학습 자료를 총칭합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교과서라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디지털 교과서랑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요. 물론 이북 형태의 디지털 교과서도 온라인 콘텐츠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온라인 교과서라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다양한 수업 자료들을 조금 더 정선화하고 그리고 한 차시 혹은 여러 차시 프로젝트 수업 혹은 한 단원의 형태로 모아놓은 모음집, 꾸러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온라인 교과서 어디에서 보실 수 있는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온라인 교과서를 학생들한테 적용을 해보고 싶으신데, 이 온라인 교과서를 일단은 샘플을 보셔야지 선생님들께서, 아, 온라인 교과서가 이런 거구나. 온라인 교과서를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자, 어디에 들어가시면 되냐면, 바로 너무나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에듀네 티클리오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듀네 티클리오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수업 탭에 공모전 수상작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수업 탭에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그 다음에 공모전 수상작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에 작년에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공모전을 했었을 때 수상을 했던 수상작들이 있는데 초, 중, 고등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초등 선생님들 연수이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내용은 꼭 한 번씩 살펴봐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내용은 제가 한 번씩 쭉 살펴봤었을 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해를 하기에 혹은 사용을 하기에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저는 중학교 내용까지는 선생님들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중학교 내용 중에서도 초등학교랑 내용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 기후라든지 지도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겹쳐지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이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가 주로 링크 형태로 많이 공유가 됩니다. 링크나 QR코드 형태로 많이 공유가 되는데 링크가 끊겨 있는 이 공모전 수상작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런 부분들께서는 선생님들께서 보고 확인하신 다음에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이런 자료들 말고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궁금하시다. 수업을 하는 그 장면이 궁금하시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업을 하시는 장면은 바로 온라인 교과서 유튜브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교과서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본 채널이 등장을 하고요. 캐리스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채널인데 이제 우수 교과서 예시라든지 아니면 그 교과서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수업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충분하게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또 연수 진행하시는 선생님들 이제 인터뷰들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소개해드릴 플랫폼이 있는데요. 어떤 플랫폼이냐면은 바로 있다라는 플랫폼입니다. 있다 플랫폼 역시 선생님들께서 마찬가지로 에듀네 티클리어처럼 이제 하나의 아이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는 콘텐츠 혹은 꾸러미 형식으로 온라인 교과서가 정말 다양하게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과목을 검색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단원명 혹은 차시명 등으로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교과서 예시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초, 중, 고등학교 예시가 다 같이 섞여 있는데 제가 이따에 들어가서 사회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회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콘텐츠 부분에 무려 2,000개가 훨씬 넘는 그 콘텐츠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여기를 보시고 하나하나씩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를 묶어서 꾸러미 형태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실제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연수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온라인 교과서 어떻게 만들까인데요. 자, 온라인 교과서를 만들자라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는 게, 이 온라인 교과서를 어떤 툴로 만들지? 그리고 또 얼만큼의 내용을 만들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의논을 해주시는데요. 자, 선생님들께 제가 이제 제안을 해드리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수학 1단원을 이제 온라인 교과서로 만든다라고 하시면은 1단원 전체 언제 그 많은 양을 다 만들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모든 차시, 모든 단원을 다 온라인 교과서로 제작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차시를 선정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선생님들께서 꼭 온라인 교과서를 활용하셔야겠다라고 하셔서 모든 차시를 온라인 교과서로 활용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에게는 서책형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서책형 교과서도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만약에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온라인 교과서 형태로 수업을 하는 게 더 좋다 하시는 차시에서만 온라인 교과서를 제작해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때때로는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차시를 다 만드는 게 좋겠다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1, 2, 3 차시는 서책형 교과서로 하고 4, 5, 6 차시는 온라인 교과서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수업 계획을 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온라인 교과서의 유형을 선생님들께서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온라인 교과서의 유형은 작년 그리고 재작년 이 선도학교 지원단 선생님들께서 여러 번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 온라인 교과서 선도학교 선생님들께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이 수업 활동 유형을 좀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수 학습 활동 부분과 형성평가 활동 부분으로 나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에듀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교과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전에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온라인 교과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온라인 교과서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도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도구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은, 자, 먼저 선생님들께서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수업 자료가 바로 파워포인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PPT. 이제 경기도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한쇼를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만약에 한쇼나 PPT로 만드신 교과서 아이들에게 배포를 하시려면,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시려면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강의식 수업처럼 선생님 컴퓨터에 띄우고 아이들에게 그거를 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이들에게 파일 형태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 말고요. 만약에 이 파워포인트로 만든 파일을 구글 슬라이드나 혹은 패들렛이나 이따에다가 업로드를 하신다면, 즉 플랫폼에다 업로드를 하신다면 학생들한테 개별로 일일이 다 나누어 주지 않아도, 다 개별로 나누어 주지 않아도 이렇게 어떤 이제 내가 수업 자료를 만든 것을 학생들에게 손쉽게 나누어 주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저작 도구 중에서 파워포인트, 미리 캔버스, 아스펜, 어도비 도구가 있는데 혹시 손영건 선생님께서는 이 중에서 사용해 보신 도구가 있으실까요? 파워포인트, 미리 캔버스, 아스펜, 어도비. 물론 이 이외에도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또 플랫폼 중에서 혹시 사용해 보신 거 있으실까요? 구글 슬라이드, 패들렛 있다. 네, 아마도 이제 아스펜이라는 이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셔서 처음 들어보는 도구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아스펜도 이따 플랫폼에서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아마 직접 만들어 보시지는 않으셨을지라도 클릭을 하면서 보시진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저작 도구 플랫폼 중에서 제가 어떤 것을 활용하려고 하냐면요.
어도비, 저희가 오늘 연수가 어도비를 또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 캐리스에서 계속 수강 중인 이 연수가 다 어도비 플랫폼이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도비 저작 도구를 저희가 오늘 활용을 할 거고요. 그거를 가지고 제가 마찬가지로 오늘은 플랫폼도 어도비로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플랫폼도 어도비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도비를 가지고 제가 어떤 연수를 진행하려고 하냐면요. 선생님들께서 먼저 교과서를 만들기 전에는 자료 수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 수집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저작권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저작권 사용이 가능한 자료를 수집을 하셨더라도 출처 표시를 하시지 않으시면은 저작권을 지키지 않으신 게 되기 때문에 출처 표시를 이제 꼭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연수 진행할 때 연수에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저작권들을 확인해서 제가 연수 자료를 따로 선생님들께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교과서 형태를요,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형태는 이렇게 생긴 거고요. 두 번째 형태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형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형태부터 보실게요. 첫 번째 형태는 시작 페이지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페이지가 고정이 되어 있고 시작 페이지에 여러 버튼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그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홈으로 돌아오고 또다시 눌렀다가 홈으로 돌아오고 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서책형 교과서나 혹은 디지털 교과서처럼 앞에서부터 뒤로 쭉 넘기는 형식입니다. 쭉 넘기는 형식이어서 이제 학생들이 앞에 있는 학습 내용이 도달되었으면 굳이 다시 앞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그냥 쭉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 두 번째 방법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법으로 이런 온라인 교과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활용할 저작 도구는 어도비입니다. 자, 어도비는 원래 유료 도구입니다. 유료 도구인데 선도학교 선생님께서는 선도학교 계정을 모두 다 6월 달에 발급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이제 새롭게 선도학교로 지정되신 학교에서는 올해 6월 달에 계정을 발급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기존에 2021년, 2020년에 활동하신 선생님께서는 기존 계정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2021년에 발급받은 계정을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정이나 비밀번호를 분실하시거나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캐리스에서 발송하신 메일을 꼭 확인해서 계정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도비 클라우드랑 일러스트레이터가 필요한데 일러스트레이터는 오늘 잠깐만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잠시만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혹시 학교 컴퓨터 사양상 연수를 수강하면서 다운로드 받는 게 어렵다 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이 사용 방법만 확인을 해주시고 대신에 익스프레스는 웹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 하자마자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는 같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연수에서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이 실습형 교과서, 이 실습 교과서, 온라인 교과서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오늘 연수 수강하시면서 계시는 곳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서울에 있는데 비가 아침부터 상당히 많이 와서 유독 조금 인터넷이 느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첫 번째 화면이 떴는데요. 요거는 지금 익스프레스 저작 도구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어도비 익스프레스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express.adobe.com 하고 이 페이지에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자, 제가 요거 한번 쭉 넘기면서 보여드릴게요. 혹시 따로 접속이 가능하신 선생님께서는 따로 접속을 하셔서 살펴보셔도 됩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수업 화면들이 쭈루룩 있고요. 다음 화면이 이렇게 스르륵 뜨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중간에 아래 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하세요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영상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고요. 자, 또 다시 슬라이드
보이고요. PPT 슬라이드 넘기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은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물론 PPT에서도 이 느낌 구현할 수 있지만 PPT는 주로 이제 좌우로 넘기는 걸 제일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내용들 쭉 집어넣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활동 3부분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넣어놨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분리배출에 도전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제가 이제 다른 또 환경교육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게임이랑 연결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클릭해서 다른 홈페이지로, 다른 이제 누리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기능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넣어서 학생들한테 활동 소개하고 이 활동 3-2, 3-3 이렇게 버튼을 클릭해서 넘어가는. 그래서 제가 이 3-1은 게임을 넣어놨고요. 3-2는 이렇게 구글 슬라이드를 넣어놨습니다. 구글 슬라이드를 넣어놓았고 요거는 복사해서 제가 실제로 저희 반 학생들이랑 같이 이미 수업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반 학생 그 출석 번호대로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학생당 한 슬라이드씩 사용할 수 있도록 넣어놨고요. 제가 인터넷 창을 너무 많이 키면은 인터넷이 조금 느려져서 필요 없는 창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은 기억에 남는 내용 남기기라고 해서 이렇게 소감을 남길 수 있도록 패들렛을 또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내용 연결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렇게 온라인 교과서 제가 한 차시 혹은 두 차시 정도 제가 맡고 있는 학년 6학년인데 6학년 아이들이랑 이 수업을 했을 때는 한 차시 하고 조금 시간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약 다른 학년에서 하면 두 차시 정도 분량의 온라인 교과서를 이제 오늘 실습으로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도구를 실제로 다뤄보시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신 교과서 예시 화면이 있고요. 자, 이 온라인 교과서 잘 만드는 이제 꿀팁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바로 폰트, 배치, 클립아트, 색깔 이렇게 네 가지를 함께 얘기를 해볼 건데요.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자료 많이 만드시는데 이 자료들을 제가 나중에 살펴보다 보면은 자료가 너무 좋은데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교육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전달하기가 어려운 방식으로 되어 있거나 혹은 한눈에 보았을 때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도 만들어 보시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시고 하셨는데 좀 내용이 보기가 어지럽다거나 혹은 좀 정돈된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하셨을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은지 네 가지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폰트 부분인데요. 자, 폰트라고 하면은 세리프체, 선세리프체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한글 폰트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고딕 폰트와 명조 폰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온라인 교과서 이렇게 두 개의 문구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문구랑 아래에 있는 문구 중에서 어떤 게 고딕일까요? 바로 위에 있는 문구가 고딕.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명조 폰트이겠죠. 온라인 교과서 위에 나와 있는 게 고딕, 아래에 있는 게 명조 폰트입니다. 자, 그러면 고딕 폰트는 제목에 많이 쓰일까요? 본문에 많이 쓰일까요? 네, 고딕 폰트는 주로 제목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연수 자료에 이 크고 굵은 글씨로 이 제목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명조 폰트는 주로 본문 폰트로 많이 쓰이는데요. 그러면 제목은 반드시 고딕으로 하고 본문은 반드시 명조로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읽어야 되는 양이 일정량 이상으로 늘어날 때에는 제목이 고딕이고 본문이 명조였을 때 가장 가독성이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배치는 글, 그림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배치 부분을 제가 세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두 다 똑같은 문구가 나와 있지만 느낌이 조금 다르죠.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은 예시일까요? 네, 가장 좋고 나쁘다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선생님들께서 화면에 이 제목 이외에 넣으셔야 하는 내용들을 고려하셔서 이런 다양한 배치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클립아트 부분인데요. 수업 자료 만드시다 보면은 클립아트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온라인 교과서에서도 만들다 보시면 정말 많은 클립아트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 클립아트 무료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경기 온나눔 콘텐츠라는 사이트인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다양한 뭐 서식이라든지 아니면은 클립아트들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연수에서 또 활용할 거는 바로 프리픽이라는 사이트인데요. 프리픽은 물론 완전 무료는 아니고 또 출처도 기재해야 되고 하지만 제가 우선은 수정 거치지 않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경기 온나눔 콘텐츠랑 선생님들께서 직접 어도비 도구 이용해서 수정하실 수 있는 프리픽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폰트랑 배치를 모두 고려를 하면 그리고 클립아트까지 모두 고려를 한다면 선생님들께서 총 정리를 해봤을 때 첫째, 목적에 맞는 폰트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행관과 자간을 생각해 주세요. 생각보다 선생님들께서 행간을 굉장히 좁게 설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행간이 너무 좁으면은 눈으로 글을 읽었을 때 이 내용이 첫째 줄을 읽고 있는지 두 번째 줄을 읽고 있는지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폰트는 가능하시면 세 가지 이하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폰트가 같은 폰트끼리 하나의 이제 덩어리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여백을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도비 도구들을 살펴볼게요. 자, 어도비 계정은 선도학교 대상으로 발급되는 라이선스, 그리고 캐리스에서 발송한 메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어도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실 때 이제 참고하셔야 되는 점이 제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어도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도비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구글 말고 어도비 아이디로 로그인하기를 클릭하시면은 메일 주소랑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적게 되어 있거든요. 메일 주소랑 비밀번호를 한번 적으시면은 원래 다른 아이디들이면 그냥 한 번에 바로 로그인 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같이 살펴볼 거는 선도학교 계정이기 때문에 이걸 로그인을 하시면 새로운 창이 하나 더 뜹니다. 바로 그게 이 화면의 창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창이 한 번 더 뜨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메일 주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치시면 됩니다. 메일 주소랑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제 드디어 로그인이 되십니다. 드디어 로그인이 되시고 자, 어도비 제가 일부러 앞에서 이제 온라인 교과서를 잘 만드는 팁 중에서 색깔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바로 어도비에서 이 색깔과 관련된 도구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도비 컬러라는 도구인데요. 이거는 저작 도구는 아니고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어울리는 색상 조합을 추천받으실 수 있는 이제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 오늘 보실 저작 도구 두 가지는 일러스트레이터, 그 다음에 어도비 익스프레스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어도비 익스프레스. 자, 원래 무료 아이디로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무료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선도학교 계정을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다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제가 미리 켜놓으면은 컴퓨터가 다운이 자꾸 돼가지고 지금 잠깐 켜도록 하겠습니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가 켜지는 동안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가 뭔지 제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홈페이지에서 이 도구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왔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잠시 한번 눈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저는 로그인을 따로 안 해놓은 상태여서 이제 바로 로그인 해달라고 떴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요거는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위에다 창에다가 바로 쓰시면은 어도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는 거고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이디로도 가능하신데 선도학교 계정은 어도비 아이디이기 때문에 제가 어도비 계정으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네, 제가 로그인을 해서 선생님들께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요. 요 어도비 보시면은 지금 제 아이디 지금 로그인을 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러신 경우가 있으세요. 어도비 도구를 사용을 하고 싶은데 학교 컴퓨터랑 집에서 사용하시는 컴퓨터랑 둘 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로그인, 로그아웃 형태이기 때문에 둘 다 가능은 한데 지금 보시면은 저는 컴퓨터가 총 3대거든요. 왜냐면 집에서 노트북이랑 데스크탑 사용하고 있고 학교에서 또 학교 업무용 데스크탑을 사용하고 있는데 3대에 동시에 로그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로그아웃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로그아웃을 하면 다시는 사용 못하냐?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데스크탑 로그아웃을 하면은 제가 이게 아마 두 번째 게 제 집의 PC일 텐데 이 집에서 사용하는 PC를 다시 로그인해서 나머지 또 사용 안 하는 걸 로그아웃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뜨신다면 그냥 하나 로그아웃 하시고 네,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시작 화면입니다. 시작 화면인데 제가 실습 자료는 잠시 뒤에 같이 살펴보실 거고요. 자, 저는 이미 여러 가지 작업을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밑에 몇 가지가 뜨는데요. 자, 이렇게 팝업으로 지금 새로운 기능들이 뜨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러스트레이터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기능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이 새로운 기능들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요. 업데이트를 하면서 더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학교 PC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하시기 전에 학교 컴퓨터 성능이랑 그 다음에 이 어도비 도구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능이랑 이제 충족을 하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 개인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노트북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새로운 기능은 쓰지 못하고 9버전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들을 보시면은요, 선생님들께서 뭐가 이렇게 많지 하실 수 있는데 자, 위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은 뭐 A4, 엽서, 일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부분들은요, 선생님들께서 만드실 작업 공간의 사이즈를 A4로 할 건지, 엽서 사이즈로 할 건지, 혹은 홈페이지 사이즈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동안 열었던 파일들입니다. 그동안 열었던 파일들인데 이게 클라우드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학교 PC로 연수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항목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제 작업물들이 다 학교 PC로 한 거는 아니고 어도비 도구가 아이패드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구들 중에서 아이패드로 드로잉 했었던 것들이 여기에 뜨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새 파일을 누르면은 어떤 게 뜨는지 볼게요. 새 파일을 누르면은 이렇게 원하시는 작업 공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작업 공간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처음부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잠시 뒤에 실습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선생님들께서 열기 기능으로 기존에 제작되어 있었던 그 이미지들을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공하는 걸 실습을 할 겁니다. 처음부터 작업을 하시기에는 지금 이제 선생님들께서 전문 디자이너가 아니시기 때문에 어려우실 거라서 이미 만들어진 파일을 수업 목적에 맞게 바꿔서 사용을 하는 형식으로 연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일러스트레이터는 여기까지 보시고 자, 일러스트레이터 하면은 선생님들께서 보통 일러스트레이터보다 많이 들어보신 게 포토샵이에요. 포토샵인데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랑 포토샵이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예전에는 포토샵은 주로 사진 편집할 때 사용하고요.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림 그릴 때 사용해요.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포토샵으로도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리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 옳지 않을 것 같고요.
일러스트레이터랑 포토샵의 가장 큰 차이는 픽셀로 이미지를 구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벡터 이미지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비트맵이냐 벡터이냐인데요. 말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다른 거는 기억을 안 하셔도 되고 포토샵 이미지는 크게 확대하면 이미지가 깨집니다. 아이들 사진 보시면은 정말 멀리서 아이들 단체 사진 찍은 다음에 그 단체 사진에서 아이들 얼굴만 사용하려고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얼굴 사진 다 깨져 있는 경우 있으시죠? 이게 바로 사진을 찍으신 그 사진들이 다 비트맵 이미지여서입니다.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드는 벡터 이미지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선생님들께서 PPT로 만드시는 도형이랑 똑같아요. 아무리 늘려도 그 도형이 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늘려도 깨지지 않으면 일러스트레이터, 확대를 했을 때 깨지면 포토샵 이렇게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들어진 이미지 선생님들께서 일러스트레이터 안에서 아무리 확대를 하셔도 정말 나중에 플루토로 뽑으셔도 괜찮을 정도로 확대가 가능하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도구인 어도비 익스프레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도비 익스프레스는 선도학교 지원 계정이 아니더라도 현재 아이디만 있으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혹시 선도학교 계정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실 경우에는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서 한번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 학생들이랑 활용을 하실 때도 학생들은 선도학교 지원 계정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구글 계정 있으면은 그 구글 계정으로도 익스프레스 같이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템플릿 하면은 주로 미리 캔버스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미리 캔버스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어도비 저작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참고해 주실 부분은요. 선도학교 지원 계정으로 제가 어도비 스탁에 있는 그 유료 계정, 유료 이미지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렸는데 유료 이미지들은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하시고요. 무료 이미지만 사용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익스프레스 장점이요. 공동 작업이 가능하다는 건데 대신에 이 공동 작업이 가능은 하지만 동시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선생님들께서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신 뒤에 학생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익스프레스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 어도비 익스프레스는 포토샵이랑 그 다음에 어도비 프리미어랑 이런 동영상 사진 편집 도구들을 핵심만 뽑아서 모아놓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어디를 확인하시면 좋으냐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빠르게 작업하기 부분이 정말 유용합니다. 왜냐하면은 배경 제거, 이미지 크기 조정, GIF로 변환 등등의 그리고 또 뭐 비디오 트리밍이라든지 아니면 비디오 크기 조정 이렇게 비디오까지 다 한 번에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거는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웹 기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구들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들으면 굉장히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실습을 드디어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실습 자료는 참신스쿨닷컴과 그 다음에 프리픽 등에서 제가 모아서 이제 선생님들께 나누어 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선생님들 위해서 제가 실습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참신스쿨 홈페이지에서 참 좋은 지구 만들기라는 환경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이 환경교육 자료가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언제든지 다운로드 가능하시기 때문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사용된 폰트들이 있습니다. 폰트 사용하시지 않으면은 이제 PPT로 깨지는데 제가 요거는 나중에 실습을 위해서 이미지로 변환된 거를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 직접 이제 구글 드라이브 접속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참 좋은 지구 만들기 드라이브에서 분리배출을 오늘 자료를 활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트는 프리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프리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쭉 보시면은 뭐 벡터라든지 일러스트레이션, 포토, 템플릿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러스트레이터 활용할 거기 때문에 벡터 보실 겁니다. 벡터에서만 보실 거고
자, 프리픽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 프리픽은요, 일러스트레이터 도구에서 수정이 가능한 EPS라는 형식의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하세요. 근데 대신에 들어가 보시면 왕관 표시가 있는 자료는 유료입니다. 왕관 표시가 되어 있는 자료는 유료이고 무료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러니까 왕관 표시가 없는 무료 이미지들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출처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장점 중에서 하나가 로그인하지 않아도 게스트 그냥 그 접속만 하셔가지고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거든요. 대신에 게스트의 경우 1일 다운로드 개수가 제가 다운로드 해보니까 3개 정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어야지 이제 다시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께는 요거를 링크로 드릴 건데요. 프리픽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매우 유의해 주셔야 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다운로드 받은 거를 다시 배포를 해드리면은 2차 배포가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프리픽 링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선생님들께 뭘 먼저 같이 실습을 해보실 거냐면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아까 제가 그 온라인 교과서 만들었던 거 잠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러스트레이터를 어디에다가 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를 제가 어디에다 썼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온라인 교과서에서 3-2 활동이 분리배출 복습하기라는 활동인데 이 활동을 클릭하면 제가 구글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해놨어요. 구글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다 따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색깔 배경에다 올려놓았을 때도 서로 겹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이미지들이 서로 이렇게 겹쳤을 때도 지금 네모난 이미지로 겹치는 게 아니라 여기 주변이 마치 칼로 다 이렇게 가위로 잘라놓은 것처럼 겹치잖아요. 이렇게 된 PNG 이미지들로 제가 하나씩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가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낱개 이미지들이 하나씩 다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선생님들께서 생각보다 이 클립 아트들 하나하나씩 만약에 뭐 캔, 그 다음에 병, 비닐 이런 식으로 다 검색해서 하나씩 찾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하나하나씩 찾는 게 어려우시니까 제가 드렸던 게 바로 프리픽이라는 프리픽이라는 사이트였고요. 지금 프리픽 사이트 보이시죠? 네, 요 프리픽 사이트 보시면 제가 드렸던 링크 들어가시면은 지금 화면과 같은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서 지금 딱 화면에 보이는 요 네모난 이미지 안에 있는 것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건 어떻게 찾은 거냐면은 재활용이라고 검색을 해서 찾았습니다. 이게 분리배출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잘 안 나와서 재활용이라고 검색했더니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이미지들 중에서 저는 이 이미지를 사용을 할 거고요. 출처를 밝히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프리미엄 가입하시면 되고 무료 다운로드는 출처를 밝히셔야 됩니다. 출처를 밝히셔야 돼서 출처 밝히시는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무료 다운로드 눌러가지고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압축을 풀어서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라이선스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EPS라는 파일을 그냥 일러스트레이터로 열기만 했어요. 그냥 일러스트레이터로 열기만. 아까 그 처음 화면에서 열기 눌러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신 거 그냥 클릭해서 열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처럼 이 이미지가 뜹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된 이미지가 뜨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얘가 한 장짜리 이미지 같죠? 근데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실까요? 지금 사람 이미지, 이 병을 들고 있는 사람 이미지가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분리가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분리가 가능하고 얘도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봤더니 이 캔은 지금 쓰레기통에 붙어 있고요. 얘는 지금 병 이미지들은 쓰레기통이랑 안 붙어 있어요. 얘도 봤더니 쓰레기통이랑 함께 붙어 있네요. 자,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실 거냐면은 필요 없는 거는 좀 지우려고 합니다. 필요 없는 건 지우려고 하는데 먼저 이 뒤에 있는 배경 필요 없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배경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시면 여기에 바운딩 박스라 그래서 그냥 이 점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점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저는 지금 다른 도구를 모르고 만졌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V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왼쪽 맨 위에 있는 화살표 누르시면 선택 도구거든요. 이게 선택 도구. 오늘은 선생님들께서 이 옆에 있는 도구 중에서 다른 거는 활용 안 하실 거고요. 여기에 있는 선택 도구들만 사용을 하실 겁니다. 이 선택 도구들을 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을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사람을 통째로 지워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사람을 통째로 지워버리면 지금 묶여있는 이미지들이 다 같이 날아가요. 저는 컨트롤 Z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자, 보시면 분명 여기에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다 선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같이 묶여 있을까요? 바로 그룹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그룹 풀기 누르시면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그룹 풀기 누르시면 자, 이번엔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도 만약에 또 그룹 풀기 하면은 아마 머리카락, 머리, 몸통 다 따로 될 텐데 오늘은 사람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람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이미지들만 필요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 만약에 이 페트병에다가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이 페트병에다가 또 마우스 우클릭해서 그룹 풀기를 눌러버리시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한 번 더 할게요. 그룹 풀기 누르시면은 네, 이렇게 다 분리가 돼버려요. 이렇게 다 분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제가 다시 컨트롤 Z해서 묶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애들끼리는 묶고 필요 없는 애들끼리는 푸셔야 돼요. 자, 요것들 지금 이렇게 다 묶여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클릭해서 그룹 풀기 하면 필요 없는 것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자, 밑에 있는 이 그림자도 필요 없고 여기에 있는 사람, 여기 위에 있는 벽만 필요하기 때문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그룹 풀기. 자, 지금 계속 똑같이 필요 없는 것만 지우고 있어요. 여기에서 또 묶여 있네요. 오른쪽 눌러서 그룹 풀기. 필요 없는 거 딜리트. 필요 없는 거 딜리트. 그리고 하나씩 지금 따로 움직이죠, 얘가. 이렇게 따로 움직이고요. 아마도 요 봉투에 어디 있는 그림자인 것 같아요. 얘도 그냥 지울게요. 그리고 얘도 필요 없어서 지우고 요 비닐은 그냥 남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있네요.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지우고 클릭하고 만약에 묶여 있으면 마우스 우클릭 그룹 풀기 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지우고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자 여기에 사람도 종이를 들고 있어요. 사람이 종이 들고 있으니까 마우스 우클릭해서 그룹 풀기 필요 없는 거 지우고 필요 없는 거 클릭 지우고 클릭 딜리트 지금 종이가 이렇게 따로 하나씩 분리가 되고요. 봤더니 요 밑에 있는 쓰레기통 일단 지울게요. 쓰레기통 지우고 봤더니 쓰레기통이랑 종이가 합체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룹 풀기 이제 다 하나씩 풀릴 거예요. 하나씩 다 풀리고 필요 없는 거 클릭 딜리트 필요 없는 거 클릭 딜리트 자 그러면 딱 필요한 재활용품들만 남죠. 자, 지금 하신 활동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이미지 소스들 만들기 위해서 EPS 형식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자, 이 EPS 형식의 파일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수정이 가능한 형식의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선생님께서 그냥 이걸 통째로 사용하시면은 사람이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있는 모습이겠지만 선생님께서 필요하신 거는 재활용품 이미지만 필요하시기 때문에 재활용품 이미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딜리트 키로 지워주신 거예요. 딜리트 키로 지워주셨는데 지울 때 만약에 어떤 이미지들이 서로 그룹화가 되어 있으면 마우스 우클릭 그룹 풀기 눌러서 필요 없는 것들은 클릭 딜리트 클릭 딜리트만 해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남겨주신 거 만약에 파워포인트였으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서 그림으로 저장 누르셨을 텐데요.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를 한꺼번에 저장이 가능하세요. 하나씩 클릭해서 저장이 아니라 한꺼번에 저장이 가능한데 어떻게 하실 거냐면 드래그로 전체를 끌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드래그로 전체를 끌어서
저장하고 싶으신 이미지들을 이 네모 박스 안에다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이렇게 다 개별로 되어 있는 이미지들인데 얘를 마우스 드래그로 길게 해서 전체가 다 선택이 되게 합니다. 전체가 다 선택이 되게 하고 다시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내보내기 위해 모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보내기 위해 모으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따로따로 되어 있는 이미지들인데 얘를 하나하나씩 다 저장하려면 힘드시잖아요. 전체를 드래그.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내보내기 위해 모으기인데 단일 자산, 다중 자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차이점을 볼게요. 단일 자산이라고 누르면 지금 여기에 아주 조그만하게 썸네일이 떠 있는데 이거 하나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저장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말고 내보내기 위해 모으기에서 다중자산이라고 있습니다. 다중자산이라고 누르면은 지금 보이실까요? 지금 위에 거는 제가 아까 눌러놔서 생긴 거고 얘는 지울게요. 아이고, 제가 딴 걸 지웠네요. 첫 번째 거는 제가 지우고 보시면은 나머지가 다 하나씩 지금 칸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하나씩 다 칸에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따로따로 저장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 PNG로 지금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이미지들 골라가지고 내보내기 누르시면은 이제 원하시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돼요. 원하시는 폴더에다 저장을 하시면 되고 자,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일러스트레이터 이제 끌 건데요. 왜냐면 계속 켜놓으시면 컴퓨터 사양에 제가 학교 컴퓨터가 좀 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끌 건데 그 전에 하나 더. 자, 일러스트레이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점이 아무리 늘려도 깨지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늘려도 깨지지 않는 건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대로 이미지를 저장을 하셔요. 그러면은 지금 위에 보시면 100%라고 나와 있거든요. 위에 보시면 100%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저장을 하시면 이미지가 이 사이즈로 나중에 뜹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좀 큰 이미지가 필요하시면은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미지 크기를 늘리실 수가 있어요. 이미지 크기를 늘리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미지를 늘려도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처음에 깔끔한 이미지 그대로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만큼 이미지 늘려서 사용이 가능하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미지를 저장하려고 봤더니 지금 사실 재활용품들 색깔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다 비슷비슷해서 학교 수업 때 조금 더 다양한 색깔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제가 이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먼저 위에 초록색 병이 있습니다. 초록색 병이 있는데 이거를 따닥 클릭을 해보세요. 따닥 클릭을 하시면 얘만 선택이 됩니다. 얘만 선택이 되는데 자, 지금 이 중에서도 저는 이 초록색 색깔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 초록색을 클릭하시면 제가 여기 왼쪽이 너무 작게 보이는데 여기에 색깔이 있거든요. 색깔 왼쪽에 제가 이 부분은 잘 보이게 한번 다시 바꿔서 보여드릴 건데 색깔 일부러 제가 좀 튀는 걸로 바꿨는데 색깔 바뀐 거 보이시죠? 컨트롤 Z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선생님들께서 이 병의 색깔을 바꾸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얘를 클릭을 하시면 얘 색깔이 선택이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색종이 잘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제가 지금 마우스 갖다 댔더니 칠과 선이라고 보이죠? 여기 부분을 클릭하시면 색깔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해서 색깔이 마음에 들게 바뀌었다. 그러면은 ESC 눌러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바뀐 병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색깔 하나 더 바꿔볼게요. 여기에 비닐봉투가 있는데 이 비닐봉투의 색깔을 약간 노란빛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비닐봉투를 클릭을 하는데 자, 대신에 지금 클릭한 거 보시면은요. 처음 클릭했을 때는 얘 전체가 클릭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이미지 되게 자세하게 보시면 어떠냐면 이미지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 막 그림자도 들어가 있고 해요. 그래서 여기 밖에 이미지 색깔 따로 안에 있는 그림자 색깔 따로 다 변경 가능하세요. 클릭으로.
저는 이렇게 맨 처음에 하나 클릭해서 비닐봉지 자체를 선택을 했고요. 한 번 더 클릭해가지고 이 비닐봉지만 선택을 했어요. 이 바깥에 있는 비닐봉지 라인만. 요거를 살짝 노란빛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를 쭉 내려서 노란빛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살짝 노르스름한 색깔 선택해서 확인 누르면 색깔이 바뀌죠. 자, 저처럼 확대를 하고 싶다 하시면 Alt키 누르고 마우스 휠 누르시면 확대, 축소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필요한 부분으로 또 갈게요. 원하는 대로 색깔 바뀌었으니까 ESC. 자, 그러면 전 이번에 뭘 바꿔볼 거냐면요. 여기에 있는 종이봉투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봉투 쪽으로 확대를 해서 가볼게요. Alt키 누르고 확대. Alt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굴려가지고 확대를 했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은 되게 그림이 섬세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찍힌 부분도 있고요. 여기 위에 부분, 그 다음에 아랫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면 있고요. 저는 이 가운데 면 하나만 바꿔볼게요. 가운데 면 하나를 클릭하기 위해서 먼저 요거 자체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요 내가 바꾸고 싶은 면을 더블 클릭. 그래서 면의 색깔을 붉은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색깔이 바뀌었으면 ESC. 다시 Alt키 눌러서 축소해서 전체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색깔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색깔을 바꾸시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종이의 개수가 좀 부족해요. 종이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은 이거는 나머지는 다 평상시에 쓰시는 키랑 똑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하나가 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컨트롤 V 하셔서 여러 개가 필요하시다 하면은 여러 개 사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페트병인데 페트병 서로 색깔이 다른 페트병이 여러 개가 필요하다 하시면은 색깔 다른 페트병 여러 개 복사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PNG로 이미지를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전체 드래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보내기 위해 모으기, 다중자산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아까 해놨던 거랑 지금 새롭게 한 것까지 해서 이미지들이 좀 다양하게 모이겠네요. 내보내기 눌러서 저는 여기에다가 그냥 이 다운로드 폴더에다가 넣어 놓겠습니다. 자, 내보내기 완료라고 뜨죠. 내보내기 완료. 어떻게 저장이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요거 문의 주신 거 제가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네, 채팅창으로 문의 주신 거 지금 봤더니 아마 이렇게 묶여야 되는데 얘를 한 번 더 풀어가지고 이렇게 나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얘를 필요한 부분들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 그룹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PPT랑 똑같아요. 제가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캔이 있는데 이 캔이 원래 이렇게 필요한 애들끼리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그룹 풀기를 누르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면 지금 얘는 얘끼리도 묶여 있는 상태라서요. 만약에 잘못해서 그룹을 풀었다 하시면은 그냥 컨트롤 Z에서 돌아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상태로 정돈을 좀 했다 하신 다음에 전체 마우스 드래그 하시고 우클릭해서 그룹 하시면 다시 묶입니다. 푸는 거는 그룹 풀기, 묶을 때는 필요한 부분들 드래그해서 그룹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필요한 부분만 묶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PNG로 내보내시면은 지금 요 화면처럼 지금 제 거 창이 하나 뜬 게 보이시죠? 다운로드 폴더. 네, 요렇게 뜹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PNG로 저장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여기에 아마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남은 그림 그 조그마한 조각들이 저장이 된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거는 그냥 지워주시면 되세요. 보시고 뭐 중복이 되었거나 필요 없으신 거는 하나씩 지우시면 되고 저도 지금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이제 요거 가지고 할 거고요. 자, 요거는요,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시간이 조금 부족할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구글 슬라이드에 그냥 넣어놓기만 할 거예요. 왜냐면 학생들이 직접 옮겨서 게임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자, 해서 요 이미지 준비가 되셨고, 자, 그 다음에 강의 교환 보시면은 지금 몇 쪽 하고 있는 거냐면요. 강의 교환 보시면 47쪽 한 거고요. 지금 실습은 49쪽, 5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교환에서 49쪽, 50쪽. 자, 49쪽, 50쪽에 보시면 PPT 파일을 JPG로 저장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PPT 파일을 JPG로 저장하기. 이미지 다운로드 받으시는 동안 그러면은 이게 활동이 더 나중이긴 한데 일러스트레이터 관련돼 있는 부분을 아예 먼저 끝내도록 할게요. 이거는 너무 간단해서 지금 실습 안 하시고 선생님들께서 눈으로 보기만 하셔도 돼요. 뭐냐면은 구글 슬라이드거든요. 구글 슬라이드 들어가서 제가 이거 그냥 이렇게 하나씩 올려놓기만 한 거예요. 그냥 다 불러와서 하나씩 올려놓기만 한 건데 이거 이렇게 올려놔서 학생들이랑 어떤 활동하려고 했냐면은 종이는 첫 번째 거에 모으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종이 첫 번째 거에 이렇게 모으고 그 다음에 병은 두 번째 거에 모으세요 하면은 이렇게 병 두 번째 거에 모으고 비닐류는 세 번째 거에 놓으세요. 그 다음에 캔은 마지막 거에 넣으세요. 이렇게 모으는 활동 하려고 이렇게 모으는 활동 하려고 제가 학생들이랑 같이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PNG 이미지 선생님들께서 그냥 그 넣어놓고 이것도 하나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냥 우클릭 하셔서 요거 슬라이드 복사 하셔가지고 그냥 계속 복제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학생들한테 공유하실 때, 네, 학생들한테 공유하실 때 요거 권한을 편집자로 주셔야 돼요. 편집자. 편집자로 주시지 않으면 학생들이 그냥 보는 것만 가능해서 편집자로 학생들한테 권한을 주셔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구글 슬라이드 지금 여기에 출석 번호가 적혀 있기는 한데 학생들이 자기 출석 번호 아닌 데에 들어가면 어떡해요? 라고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구글 아이디를 사용하진 않거든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때 이제 자기 출석 번호 슬라이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아이들이랑 저희 반은 수가 많지가 않아서 제가 다 이제 아이들 슬라이드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활동을 하긴 하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한테 꼭 자기 출석 번호가 적혀 있는 슬라이드만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구글 슬라이드로 일러스트레이터 활용하는 활동은 여기까지 볼 거고요. 익스프레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프레스. 자, 실습 순서는 교환에 일부러 익스프레스는 제가 하나씩 다 넣어놨어요. 왜냐면 일러스트레이터는 이 화면 자체를 캡처해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천천히 했고요. 익스프레스는 전부 다 캡처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스피드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파일을 JPG로 저장을 하는데요. 저장하는 방법 넣어놨고요. 선생님들께서 이거 하나씩 저장하시기가 지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임의로 저장을 해놓은 파일을 지금 드렸습니다. 채팅창으로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강의실에도 드렸고요. 삼sen스쿨 교육자료는 선생님들께서 교육자료로 학교에서 활용하시는 것만 저작권 자유롭기 때문에 요거는 학생들 뭐 배포용 자료로 만드시든 혹은 재가공을 하시든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익스프레스 첫 화면입니다. 익스프레스 첫 화면. 익스프레스 첫 화면. 자, 여기에서부터 제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익스프레스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선생님들께서 궁금하시면은 클릭하셔서 보실 수 있으세요. 자, 클릭하셔서 예를 들어서 배경 제거 기능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배경 제거 기능을 한번 사용할 수 있게 샘플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배경 제거 기능이 뭘까 궁금하네 하시면은 클릭하셔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이렇게. 자, 디지털 세상에서는 바둑판 모양은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바둑판 모양은 투명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배경이 깔끔하게 제거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비디오 속도 변경이 궁금하다. 이게 어떤 속도를 변경하는 거지? 하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Good morning, Philippines. 자, 여기에서 예시 샘플 파일이 있는데요. 이 샘플 파일 제가 일단 음소거를 해놓겠습니다. 자, 이 샘플 파일에서 이거를 매우 빠르게로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속도를 빠르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가능하시고요. 뭐 이미지, 비디오, PDF, QR코드 여러 가지 작업이 가능한데 오늘은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요.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웹페이지를 만들 겁니다. 이 도구 안에서 웹페이지도 만들 수가 있어서 제가 이 웹페이지 기능을 가지고 온라인 교과서를 만든 거예요. 웹페이지. 자, 웹페이지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빈 공간이 나옵니다. 빈 공간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실 건데요. 이 빈 공간에서 먼저 표지를 넣으셔야 돼요. 표지. 자, 표지를 넣기 위해서는 제가 사진을 클릭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조금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일부러 제 마우스가 보이도록 설정을 해놨거든요. 이 마우스 좀 크게 해놨는데 마우스가 보이도록 일부러 해놨습니다. 사진 클릭하셔서 사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어도비 스탁에 있는 이 무료 사진들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클릭하셔가지고 사진을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왕관 표시가 된 거는 유료입니다. 왕관 표시가 된 건 유료여서 여기서 왕관 표시 클릭하시면 이미지 들어가요. 이미지 들어가는데 저도 처음에 사용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유료인데 이미지가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료 이미지도 사용 가능한가 보다 하고 막 클릭해가지고 이미지를 넣었는데 알고 봤더니 선도학교 계정으로 유료 이미지는 사용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만드셔도 나중에 저장이 안 돼요. 나중에 저장 내보내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이 왕관 표시가 없는 무료 이미지들을 사용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사진 업로드를 클릭을 해서 제가 드린 이미지를 사용할게요. 사진 업로드를 클릭하셔서 제가 드린 이미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이미지 자료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실습 이미지 자료에 PPT를 이제 JPG 이미지 파일로 변경을 해서 넣어놨는데 첫 번째 게 표지겠죠. 자, 슬라이드 1을 클릭해서 넣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뭐 제목 추가, 부제 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다 제작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글자가 자동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보시면 스크롤하여 스토리 작성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으로 제가 스크롤해서 내려갈게요. 그러면 표지 말고 표지 이외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저는 이미 여기에서 뭔가 넣지를 않고 그냥 그 PPT를 JPG로 바꾼 것들을 얹기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 클릭해서 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진 클릭해서 넣는데 자, 여기에서 사진 업로드 클릭하시면 2번부터 쭈루룩 넣으시면 돼요. 2번부터 쭈루룩 그냥 순서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사진을 넣으시면은 선생님께서는 사진을 화면 꽉 차게 하면 좋겠는데 꽉 차게 넣으면 좋겠는데 사진이 봤더니 작게 들어가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 여백이 다 보입니다. 여백이 다 보이고 특히 이 어도비 익스프레스의 장점이 모바일 환경에서도 잘 보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 이미지가 다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화면 전체에다 넣고 싶다 하시면은 전체 폭 클릭하시면 돼요. 전체 폭 클릭하시면은 위에 있는 표지랑 똑같이 들어갑니다. 위에 있는 표지랑 똑같이 들어가요. 위에 있는 표지랑 똑같이. 자, 그러면 계속 넣어 볼게요. 자, 또 스크롤해서 내려가면은 사진이 나옵니다. 여기 사진에 업로드 누르시고 그 다음 거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전체 폭 누르시고 간단하죠? 자, 여기에서 물론 사진을 넣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긴 한데요. 제가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도 넣어봤더니 이게 다른 방법은 이 선생님들께서도 아까 처음에 온라인 교과서 제가 보여드렸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 화면 넘어가는 효과가 있죠.
이 화면 넘어가는 효과 때문에 사진을 다른 방법으로 넣으면은 글씨 일부분이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그냥 넣으시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사진 업로드를 해서 제가 여기서부터 네, Shift 눌러서 전체 넣을게요. 하나씩 넣으셔도 되고 Shift 눌러서 제가 3번부터 지금 6번 슬라이드에 영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3, 4, 5, 6을 한꺼번에 열기. 자, 마찬가지로 전체 폭, 이것도 전체 폭. 수정하시려면 클릭, 전체 폭. 클릭, 전체 폭. 자,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가볼게요. 표지 넣었습니다. 표지 넣었고 사진 업로드 기능 사용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순서에 맞게 슬라이드 넣었어요. 슬라이드 넣었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영상이 필요합니다. 자, 영상을 이제 보여주실 때가 됐어요. 자, 영상은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요. 또 밑으로 스크롤해서 내려가면은 이번에 비디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비디오. 자, 비디오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자, 여기에 인베디드 비디오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베디드 비디오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어떤 영상 넣을 거냐면요. 아까 여기에서 환경 유튜브 영상 요 링크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링크 복사해 온 거 붙여넣기. 저장. 하면 이렇게 뜹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비디오 클릭하시고 링크 붙여넣은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저장. 자, 저장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데 아까 제 거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학생들한테 막 이야기를 추가한 게 있어요. 밑에 있는 영상을 클릭해서 보고 오세요 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캡션 추가를 눌러버리시면은 캡션 추가는 이 사진에 대한 캡션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보통 영상 보기 전에 설명을 읽고 영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요. 텍스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눌러서 텍스트 넣을게요. 아래의 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하세요 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플러스 버튼 눌러서 텍스트 눌러서 입력을 했습니다. 아래 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요거 보시면은 글씨가 좀 한쪽으로 쏠려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가운데로 재배치해주고 싶다 하시면은 전체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거 하나씩 눌러보시고 필요하신 걸로 쓰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 정렬 필요하시면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서 뭐 폰트라든지 혹은 뭐 조금 더 다르게 넣으면 안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이게 한글화가 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사실상 이제 그 미국 이제 영어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한글에 대해서는 기능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폰트 바꾸거나 크기를 뭐 하나씩 바꾼다거나 하는 거는 어렵고 대신에 이렇게 전체 하셔서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버튼들 클릭하셔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차피 모바일 환경으로 가면은 살짝 깨져요. 그래서 이미지를 예쁘게 배치하려고 하신다면은 이 글을 예쁘게 배치하려고 하신다면은 위에처럼 PPT에서 그냥 이미지로 가지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더 이미지를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미지 몇 가지 더 넣기 전에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실까 봐 이미지를 넣는 두 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은 자, 영상을 학생들이 다 시청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사진 말고 우측으로 가보시면 포토그리드랑 글라이드 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포토그리드 눌러볼게요. 궁금하시면 클릭해 보시고 아니면 지우시면 되세요. 자, 여기에서 그리드는 어떤 거냐면은 제가 무료 이미지들로 임의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이미지가 다 같은 거라서 제가 다른 걸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임의로 제가 자꾸 여러 번 클릭을 하나 봅니다.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선생님들이 넣으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액자에 들어간 것처럼 사진을 넣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클릭하셔서 사진 순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얘랑 사진 순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풍경 사진을 이렇게 큰 사진으로 넣으실 수도 있으세요. 큰 사진으로도 넣으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다 지워버리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액자 형식으로 이미지가 작아도 되니까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한꺼번에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포토그리드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하나 더 글라이드 쇼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글라이드 쇼. 자,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기 누르시면은 미리 보기가 다 가능하세요. 여기에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하나 더 넣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미지가 위아래로 들어가죠. 위아래로 들어가는데 얘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이건 보여드릴게요. 저장하시면 자, 여기서부터 보실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문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넣으시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지가 다 잘려요. 이미지가 다 잘리기 때문에 그냥 배경으로 까는 이미지에만 이렇게 글라이드 쇼로 넣으시고요. 글라이드 쇼가 보시면 여기에 희미한 네모 박스가 하나 더 생겨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여기에다가 또 사진, 텍스트, 버튼, 비디오 다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글라이드 쇼는 사진을 잘 보여주기 위한 기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화면 전환 효과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필요 없으시면 클릭해서 삭제, 삭제 하시면은 필요 없는 게 전부 다 삭제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저는 사진을 좀 더 넣어 볼게요. 여기에서 저는 사진을 제가 저장해 놓았던 이 이미지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6번까지 넣었기 때문에 7번부터 Shift 키 누르고 21번까지 누른 다음에 저는 열기 눌러서 쭉쭉쭉 넣었고요. 선생님들께서 이거 마찬가지로 전체 폭 누르시면은 커지니까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조정 직접 해보실 수가 있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저는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제가 아까 클릭해서 다른 데로 넘어간 화면이 있었어요. 클릭해서 다른 데로 넘어간 화면. 자 그거 만드는 거 해볼게요. 중간에 학생들한테 활동을 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자 마찬가지로 플러스 버튼 눌러서 버튼을 만듭니다. 버튼. 플러스 눌러서 버튼. 자, 버튼 텍스트는요, 이 버튼에 쓰일 텍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랑 활동을 해봤더니 활동 1, 활동 2 이렇게 넣으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냥 진짜 학생들이 읽었을 때 딱, 아, 이 활동을 하라는 거구나 하는 게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 버튼을 클릭해서 활동 2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딱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아쉽게도 이 버튼의 색깔을 하나씩 바꾸거나 하실 수는 없으세요. 자,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디로 넘어가게 할지를 마찬가지로 또 링크 붙여 넣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임의로 여기에 있는 링크를 넣을게요. 제가 이거 공유해서 링크 복사. 반드시 편집자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편집자.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얘를 넣고 자, 정렬은 왼쪽 가운데 우측 정렬인데 가운데 정렬이 제일 보기가 좋겠죠. 저장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저장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자, 얘를요. 클릭을 하면 미리 보기 화면에서는 넘어가요. 미리 보기 화면에서 넘어가는데 지금은 편집 상태이기 때문에 클릭을 하시면은 선생님들께서 연결해 놓으신 링크가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 버튼을 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버튼이 잘 연결되었는지 궁금하다 하시면은 클릭하셔가지고 이제 보시려면은 미리 보기 하셔가지고 클릭하셔야 돼요. 미리 보기 하시면은 이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아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선생님들께 그러면은 요거 클릭해서 넘어가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어갔는지. 미리 보기 눌러서 지금까지 한 거 쭉 한번 볼 겸.
저는 지금 줌도 켜고 그리고 인터넷 화면도 막 여러 개 켜고 해서 조금 늦는데 아마 선생님들은 저보다 더 빠르게 되실 거예요. 자, 우선 위로 올라가 볼게요. 네, 표지 있죠? 표지고 밑에 쭉 넣었던 슬라이드들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여기 보시면은 유튜브 이미지 넣으셨던 거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아래는 제가 전체 폭을 클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전체 폭 클릭을 안 하시면은 이렇게 작게 보여요. 그래서 그냥 이미지만 보고 넘어가도 된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내용들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이 버튼을 클릭해서 활동 일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 클릭해서 활동 넘어가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보면은 제가 다시 요거는 X 눌러가지고 편집으로 돌아올게요. 학생들한테 활동 안내 하실 때 클릭해서 그냥 바로 넘어가면은 아이들이 보고 선생님 이거 활동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 안내하실 때 뭐 넣으시면 좋으냐면은 사진 넣으셔가지고 활동 설명을 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플러스 버튼 눌러서 제가 사진 넣을 건데 실습 이미지 파일 중에서 3-1 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3 네, 제가 3-2라고 넣었네요. 3-2, 3-3 이렇게 있는데 얘를 가지고 와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고 여기다 설명을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텍스트에다가 활동 설명. 선생님들 평상시 수업 시간에 설명하시는 것처럼 활동 설명 뭐 1, 위 버튼을 클릭해서 구글 슬라이드로 이동하기. 그 다음에 구글 슬라이드로 이동하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분리 배출 통에 알맞은 이름을 쓰기라고 한번 끊을게요. 쓰기. 그 다음에 분리 배출 통에 맞게 분리 배출하기.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하고 이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따라올 때 쉽게 따라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내용들 보면 표지 먼저 넣으시고 표지의 편집 상태 화면에서는 뭐 부제목, 제목 이런 식으로 떴었는데 미리 보기 화면에서는 안 떴죠. 그리고 사진 넣으시는데 사진은 글라이드 쇼나 혹은 포토그리드로도 넣으실 수 있지만 전체 이미지가 잘 보이게 하시려면 그냥 일반 사진 기능 확인하시고 전체 폭 누르시면은 어떤 화면을 보든지 간에 그 화면의 폭에 맞게 사진이 제일 크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만약에 영상 넣으시고 싶으면은 비디오 클릭하셔서 링크 삽입하시면은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자, 비디오 넣으시는 방법이 첫 번째는 아예 여기다 인베드해서 그냥 그 이미지 썸네일 자체가 그 비디오 썸네일 자체가 떠버리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도 마찬가지로 버튼에다가 유튜브 링크를 심으시면은 버튼을 클릭해서 유튜브로 넘어갈 수 있게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저는 그냥 여기 화면 자체에다가 넣으시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아이들이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만약에 뭐 패들렛이라든지 구글 슬라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있는 기능을 가지고 오고 싶다 하시면은 선생님들께서 버튼 클릭해서 링크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깝지만 여기에서 직접 학생들이 입력해서 저장하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패들렛이나 띵커벨이나 이런 다른 기능들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완료가 되셨으면은 선생님들께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확인해 주셔야 되냐면 첫 번째 저작권,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상권 지키셨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처 표기하셨는지. 예를 들어 저는 지금 프리픽 사용해서 디자인드 바이 프리픽 이렇게 써놨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 프리픽 이미지를 어디에다 사용하시느냐에 따라 출처 표기 방법이 달라져서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편향된 자료는 없는지 선생님들께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완료가 되셨어요. 그러면은 공유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공유 버튼 누르시면은 뭐 인쇄, 구글 드라이브로 전송하셔가지고 아이들이랑 드라이브로 나누셔도 좋고요. 초대 누르시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동 작업 다 가능합니다. 공동 작업 가능한데 대신에 한 사람이 작업을 완료하고 그 다음 사람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동시 작업은 불가능하다는 거. 주로 많이 쓰실 게 링크 게시 및 공유예요. 링크 게시 및 공유 이렇게 하시면은 자, 여기에 제목이 있습니다. 뭐 제목을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환경 교육 하시고 범주 선택해서 저는 교육으로 갈게요. 교육 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에서 작성자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작성자 필요하시면 입력하시고 자, 저는 여기서 링크 만들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링크 만들기 하면 링크 생성 중이 뜹니다. 잠시 기다리실게요. 네, 이제 공유가 가능한 링크가 생겼는데요. 게시 옵션 눌러보시면은 아까로 다시 돌아오실 수가 있고 자, 복사 누르셔서 바로 올리시기도 되고 혹시 구글 클래스룸 사용하시면 클래스룸으로도 바로 연결 가능하고요. 자, 복사하셔서 링크를 이제 공유를 학급 SNS에다 하시면 되는데 이때 만약에 무언가 수정을 하셨어요. 자, 무언가 수정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 수정을 하나 할게요. 온라인 교과서라고 수정을 하나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링크가 자동으로 바뀌냐? 아니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다시 공유 누르셔야 돼요. 다시 공유 누르셔서 여기에 이렇게 번개 표시가 뜹니다. 번개 표시가 떠서 링크 업데이트를 누르셔야지 새 내용이 반영이 돼요. 링크 업데이트를 누르셔야지 새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실습이고요. 마무리 내용 조금만 더 살펴보실게요. 네, 제가 이제 요거 마무리를 위해서 끝에 조금 내용들 몇 가지 부분만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두 가지가 지금까지 쭉 보셨던 일러스트레이터랑 익스프레스랑 이제 보시면은 어도비 저작 도구에서 정말 많은 기능들 중에서 아주 일부만 활용을 한 거거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을 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걸 만드시는 거지 이제 우리가 디자이너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이너 역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모든 기능을 다 아실 필요는 없으세요. 필요한 기능만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능이 많다고 해서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혹시 여러 가지 기능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이게 그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들을 들어가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놓치셔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튜토리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튜토리얼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강의실에다가 남겨놨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패드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세요. 아이패드에서도 활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조금 기능은 다른데 이 기본적인 맥락은 다 같거든요. 저도 아이패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패드 혹시 사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튜토리얼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아이패드에서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교환 혹시 확인 못 하셨을까 봐 제가 이런 식으로 다 캡처해서 넣어놨습니다. 전부 다 캡처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오늘 혹시 놓치신 내용 있으시더라도 충분하게 확인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공유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자, 학생들한테 이거를 요즘에는 온라인 수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학교 사정에 따라서. 근데 대부분이 오프라인 수업이시기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걸 활용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내용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이들한테 웹브라우저를 구별하여 접속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활용하시는 게 네이버나 혹은 구글 앱에서 접속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이제 크롬 창을 띄워서 들어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학급 SNS에서 클릭해가지고 뭐 사파리라든지 삼성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속하는 게 더 좋은지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오늘은 링크 형태이긴 했지만 선생님들께서 주로 QR코드로 많이 자료를 보급을 하시기 때문에 QR코드 접속하시는 거 알려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저희 반 아이들한테 제가 처음에 QR코드 찍고 들어가세요라고 했더니 저는 아이들이 방역 패스 때문에 익숙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그 스마트 패드로 한번 찍고 들어가 보세요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찰칵 소리 나게 그 카메라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QR코드를 찍는 거랑 카메라를 찍는 게 다르다는 거 교육을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이런 교육 자료들 받으실 때 저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주로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온라인 교과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각자 1인 1 온라인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 그 서책이나 혹은 활동지에다가 쓰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으로 꼭 써야만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럴 때는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로 스캔해가지고 패들렛이나 아니면은 구글 그 설문에다가 제출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스캔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굉장히 수업할 때 유용하세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